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 위원장이 오늘 20일에 확정됩니다. 위원장 후보는 한 명입니다. 사실상 추대에 가까운 단독 출마라서 위원장으로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상황인데요. 그 후보를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전주 익산시 을 지역구 한병도 의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단독 출마의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예, 저희들 최근에 전라북도가 인구도 감소되고 소멸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많고요. 또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또 현안들도 많기 때문에 우선 책임감이 전보다 좀 많이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현안들을 제가 지금 단독 출마를 했는데 네, 우리 전북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했거든요. 네네. 도당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고 해서 그 의견들을 잘 모아서 현안 해결의 능력을 보이는 그런 도당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기존에 해결하지 못한 현안도 문제고 앞으로 네.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전부 다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네네. 네, 이런 취지로 단독 출마하게 됐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선출이 이전의 다른 때와는 어떤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도 예. 좀 보시나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도당이 새로 출범하지만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곧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모두 새로운 인물 또 새로운 동력으로 저 역시 함께 그 임기가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여러 현안과 함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의미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동력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자회견 때 뼈아픈 반성과 뼈를 깎는 혁신으로 민주당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여당 지지율도 위기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거기에 안주하거나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럼요. 저희들이 지금 대선과 지선에서 일단 잇따라 패배를 했고요. 네, 또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이제 민주당이 앞서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과거에 대한 어떤 반성, 평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행을 하고 그 다시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에 보면 저희들이 좀 어려워졌을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 남탓만 늘어놓고 서로 그 공격하는 데만 그 몰두를 하지는 않았는지 또 스스로에게 여러 현안들 있을 때 스스로에게 엄격하였는지 이런 걸 반성을 잘 해야 다시 민심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단순히 그 어떤 국정에 대한 부족함, 현 정부의 실정 이런 반사 이익만 얻어가지고는 저희들이 탄탄히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반성의 토대 위에 어느 때보다도 기본에 충실한 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민주당,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민주당입니다. 네. 전북 도당도 역시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이제 저희들이 항시 혁신을 해야 되지만요. 다행히 우리 전북 도민께서 그때 당시 한 80.6%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셨고요. 대선 당시에. 네, 또 이재명 후보님에게는 거의 8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지만 저희들이 패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이제 지방선거에서도 저희들이 14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에 단체장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이건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도민들께서 그 민주당을 잘 지켜서 새로운 도약을 좀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이런 선거 결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네, 도당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전북 도당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현안 해결하는 것이 성안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지에 안주하지 말아야 한다. 네.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네. 또 이제 우리 전북이 사실상 네. 민주당 독점 체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지역 중에 11개 단체장이 나올 정도기 때문에 네네. 지난 지방선거 때 경선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노출이 돼서 도민들의 좀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총선까지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재발 방지책 마련은 가능할까요? 제가 방금 전에 인터뷰를 드리면서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편법이나 예를 들어 편법을 활용하거나 거짓을 활용해서 당선 목적만 가지고 그것이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일부는 뭐 수사도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드러난 것들이 있으면 아주 엄격하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이런 건 기본에 이탈하지 않도록 기본이 이탈이 됐다면 그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우리 네. 도민들이 더 어떤 그 지지해 주시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지 선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일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걸 묵인해 주면 저는 결코 우리 도민들로부터 민주당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라는 네. 말씀이십니다. 네네. 전북에서 사실상 일당 독점에 버금가는 지지를 받는 민주당 전북 도당의 위원장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의 도약을 이끌 책임도 적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정책 과제가 뭔가요?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게 전북 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초광역 메가시티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전북이나 강원, 제주가 그 소외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특별자치도 명칭을 부여받은 이제 강원이나 제주를 빼면은 우리 전라북도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논리로 정부도 적극 설득을 하고 또 제가 이제 민주당 원내 수석을 지냈기 때문에 그 장점을 10분 활용을 해서 우리 의원들도 또 설득을 하고 정부도 설득을 해서 특별자치도로 지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거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운천 의원님과 함께 또 민주당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하고 그래서 공동으로 법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정운천 의원과 합심해서 이 전북 특별자치도, 새만금 특별자치도죠? 예. 네.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 원내 수석의 그렇습니다. 장점을 살려보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네네네. 민주당 중앙당에서 전북 도당에 갖는 위상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이달 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또는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아무도 나오지 않은 데에 대한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다선 중진 의원이라고 또 당 지도부에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당무를 맡는 거잖아요. 네. 그 당무를 맡는데 꼭 그 지역의 목소리가 잘 중앙에 전달되냐. 이건 성과를 꼭 낼 수 있는 것이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네. 현안을 해결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결국은 원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 민주당 전북 의원들 과거에 보면은 우리 김성주 안 의원님은 또 그 상임위 간사를 맡으셨고요. 네. 김민석 의원님도 국토위 맡으시면서 현안을 정말 잘 해결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예산을 따는 데 있어서 이 제주, 광주, 전남, 전북이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윤준병, 신영대, 이원택 의원님이 애결이 소소위까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런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예산 성과도 그 21년도는 저희들이 사상 최초로 8조 원 달성을 했고 올해는 8조 9천억 거의 9조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건 상임위도 서로 나누고 원통으로 똘똘 뭉쳐서 진행을 했고요. 그 저도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170석의 여당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원팀으로 일을 잘해서 또 성과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 다선 중진이 당무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라북도의 현안 해결 능력과 직결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북 의원들이 정말 이 원팀 정신을 잘 이어서 상임위 배분도 저희들은 다 서로 상의해서 하거든요. 네. 또 때로는 저도 이번에 제가 가고 싶은 상임위는 좀 양보를 했습니다. 아. 이게 여러 상임위에 들어가서 전북 현안을 잘 챙기기 위한 저희들이 그 전북 도당 김성주 위원장님이 조율을 한 거거든요. 네. 내 걸 양보하더라도 우리 전북 현안을 위해서 원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이라면 저는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의원님들을 믿습니다.
네, 뭐 반드시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되어야만이 전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다양한 영역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십니다. 그 최고위원이랑은 그건 당무거든요. 네, 예, 어떤 정치인 개인의 어떤 위상, 당무 역할이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이 원내 주요한 그 결정을 현안 결정을 하는데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꼭 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주 을 재선거 공천 문제도 굉장히 핫한 이슈입니다. 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저도 이 문제는 제가 지금 이제 답은 드릴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도당 위원장이고 우리 그 전주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당원들의 의견을 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듣고 가감없이 지도부에 좀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항시 이런 결정을 할 때도 기본 원칙, 민주당이 해왔던 약속 이것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멀리 보면 그런 기본 원칙에 충실하는 것이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칙 하에 의견을 들어서 지도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원들의 의견과 민주당의 약속을 중요시 생각한다. 네.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계속 강조했듯이 새로운 전북 도당은 기본에 충실하는 일탈하지 않는 그런 민주당이 되고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된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에 충실한 민주당 전북 도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당 위원장에 단독 출마한 한병도 의원이었습니다.